아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클레이 얘기 말고 이제 투자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정확한 액수를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략 만들어 놓으신 자산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자산 규모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나는 솔로에서 자기소개할 때 예.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예.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모 전문 자산 운용사를 설립하려면 미니멈 자본금이 15억이에요. 예. 근데 이제 첫 해에 보통 운영비랑 해서 한 3억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세이프하게 한 20억 정도는 예. 현금으로 준비해놔야 되고 이제 한국 와서 살려면은 집도 사야 되잖아요. 예. 나가는 비용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 정도를 준비해놨다. 예. 그거랑. 예. 네. 동년배 대비 엄청 많이 읽으신 건 맞잖아요. 그걸 읽으신 방법이 뭔지 비법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싱가포르 살면서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그 소득세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이제 최고 세율로 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절반밖에 안 돼요. 한국이 예. 아마 거의 한 45%, 48% 그런데 예. 싱가포르 22%거든요. 음. 자기가 돈을 안 쓰면 정말 네. 많이 저축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이 저축할 수 있고 저는 임대료도 굉장히 싼 데에 살았거든요. 예. 월세도 300만 원 넘게 주고 산 적은 없어요. 근데 뭐 네. 저랑 비슷한 직급이나 이런 친구들이 500만 원, 700만 원짜리 들어가서 살 때도 저는 항상 뭐 250, 예. 300, 뭐 200, 뭐 예. 요런 데만 그냥 찾아가서 살고 차도 안 샀고 현지에서 네. 술도 잘 안 마시니까 쓰는 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마트에서 쓰는 돈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리고 어. 한국 오는데 쓰는 항공권 네. 이제 그런 돈을 잘 지키면 빨리빨리 불어납니다. 그냥 저축을 네. 많이 하셨다. 네, 그리고 인덱스 펀드나 예. 이런데 시점까지 잘 분산해서 예. 5년을 내가 보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5년을 보고 투자하겠다고 하면 현재는 전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굉장히 장기로 보고 시점까지 분산을 해서 투자를 이렇게 해놓으면 성과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과 미국의 ETF를 추천하는데 뭐 미국은 뭐 견고하다라고 하는데 한국은 너무 박스피다. 계속 오르락내리락 그냥 계속 영원히 3천, 근데 2천 이러는데 네, 그 한국도 추천하신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2020년 같은 경우 보면요, 네. 한국이 미국보다 더 올랐을걸요. 이게 항상 만약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수출 시장이 중국이고 그 다음 큰 수출 시장이 미국이거든요. 예. 그러면 중국 관련 모멘텀이 있을 때 우리나라도 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기간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주식은 내가 또 더 잘 알고 있고 제가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제가 또 편한 점이 좀 있고 그래서 한국 주식을 추천드리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또 크죠. 그러니까 2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만약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된다면 특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내야 되긴 하는데 그런 뭐 세제적인 이득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만년 박스피는 아니거든요. 한국이 아웃퍼폼 할 때가 있고 뭐 미국이 아웃퍼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ROE가 높아서 다른 나라보다 다 높이 가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영원히 안 될 거니까 미국에만 몰빵하자.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초보자는 그러면 그냥 정기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ETF를 인덱스 ETF를 사는 게 제일 낫겠다고 보시는 거네요. 주식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해서 인덱스를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아닐 거면은 한국과 미국의 인덱스 ETF를 시점까지 분산해서 보통 분산 투자하면은 10개 종목, 5개 종목 이렇게 나눠서 그냥 한 번에 다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보 같은 이거는 사실 적절한 분산 투자가 아니죠. 그래서 시점까지 같이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진정한 분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시점까지 같이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맞는 분산 투자라고 생각하고 리스크를 또 줄일 수가 있죠. 그 시점까지 분산한다면 어느 정도로 분산해야 된다는 건가요?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던 적이 있는데 3년 동안 적립식 투자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요. 매달 사는 거예요. 월초가 됐든 월말이 됐든지 간에 그렇게 되었을 때 뭐 코로나 폭락 아니면 리만 사태 이런 게 왔을 때 손실이 난 적이 있냐? 손실이 난 적이 없을 거예요. 3년 동안 매월 그 코스피 200 인덱스에다가 일정 금액씩 똑같이 넣으면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폭락을 해서 손실이 나 있어도 3년 후에는 아무리 큰 폭락이 와도 보통 회복이 돼 있어요. 원금 회복은 최소한 돼 있다. 지금이 싼지 비싼지 그 오를지 내릴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거대 헤지 펀드들도 자기는 모른다 그래요. 그냥 싸 보일 때는 더 많이 사는 거고 비싸 보일 때는 주식을 줄여주는 거고. 근데 이제 보통 비싸 보일 때 가장 호재가 많이 나오고 모두 사라고 하고
그때죠. 파티가 거의 열리죠. 뭐 네. 유튜브에서도 막 다들 막 주식 사세요. 막 네, 4천 네. 갑니다. 5천 갑니다. 예, 막 신나하고 그럴 때 이제 다 좀 줄여놔야 되고 네, 네. 다 죽었어요 우리 이제 이러면 이제 좀 네. 사야 되고.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개별 주식 투자를 보통 권하지는 않는 것으로 네. 이제 인스타를 보시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유를 좀 설명해 준다면 어떨까요? 주식을 한다고 하면 사실 개별 주식을 왜 합니까? 기자님은? 돈 벌라고 하겠죠. 네, 근데 그건 굉장히 네. 추상적인 대답인데 네. 주식을 하는 거는 인덱스보다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개별 주식을. 나는 네. 나는 인덱스만큼 벌면 된다 하면은 네. 그냥 코덱스 200 ETF를 사거나 아니면은 뭐 섹터 ETF를 사거나 네. 그냥 ETF만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덱스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인덱스에 있는 기업 중에 좀 부실해지거나 그래서 얘는 이 기업은 더 이상 사면 안 돼. 그럼 인덱스가 자동으로 빼줘요. 네. 그리고 또 똘똘한 기업이 인덱스에 또 들어가요. 그럼 또 네. ETF는 그 똘똘한 기업을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동으로 좋은 기업을 선택해 주는데 네. 나는 그것보다 주식 선택을 더 잘할 수 있다. 종목 선택을. 그래서 네.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개별 주식을 네. 자기가 직접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인덱스를 이기는 비율이 개인들이 높냐? 네. 아니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이 기업을 알고 이 업황 사이클을 다 알고 그래서 나는 리스크까지 매니지하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때 개별 주식 투자를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유튜브에서 누가 좋다 그래서 네. 신문에 뭐가 좋다 그래서 그렇게 주식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자기가 투입한 금액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비율이 되게 낮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냥 네. 은행 이자보다 못한 거네요. 오히려 손실이 손실이 많이 나죠. 이자는커녕. 네. 네. 근데 그걸 왜 하려고 하느냐? 그렇죠. 일단 그런 비판인 거고. 네, 네. 그렇다면 어떤 쪽으로 추천을 하시나요? 네. 재테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유동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현금 비율을 어느 정도 갖고 예,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덱스를 이기는 만약에 주식이 오르는 장도 있고 내리는 장도 있잖아요. 네. 올해 같은 내리는 장이었고 뭐 작년에도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니었는데 2020년에는 뭐 초반에는 좀 나빴지만 엄청 오르는 장이었고 네. 막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계속 비교해 보는 거예요. 2020년, 2021년, 2019년, 18년, 17년 이렇게 쭉 봤을 때 어떤 업종이 어떤 기업이 인덱스를 이겼나 그걸 그럼 이제 그런 기업을 연구해 보는 거예요. 아, 얘들은 이런 점이 있어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좋기 때문에 인덱스를 이기는구나. 그러면 그 기업들을 공부를 해서 주식을 사는 저는 방향을 하는 게 나한테는 저한테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물론 2차 전지, 뭐 전기차 예. 이런 것도 있지만 게임 업종이 좋은 거를 잘 선택하면은 괜찮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 업종을 항상 주시를 하고 있고요. 요즘은 네. 게임 업종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그냥 게임 업종은 항상. 네, 항상 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이 미래다. 게임이 성장 산업이죠.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이제 성장률이 좀 둔화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게임사들의 주가가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뭐 내년에는 콘솔 위주로 다시 돌아올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앞으로 성장률이 꾸준히 그러니까 과거에도 꾸준히 잘 나왔고 앞으로도 성장이 계속될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게임 업종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NC에 투자를 하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저는 NC 갖고 있습니다. 네. 린저씨들 아, 때문인가요? NC에 투자를 하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NC 소프트는 사실 네. 기업이 돈을 버는 모델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꾸준히 돈을 잘 벌고 네. 있고 최근에 이제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던 적이 있는데 그게 차기 MMORPG가 아마존에서 퍼블리싱을 한다는 이런 소식이 나와서 한번 올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는 이제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죠. 예. 사실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스마일게이트 게임이 미국에서 아마존 퍼블리싱을 받아가지고 물론 게임 자체도 좋지만 정말 대박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북미는 MMORPG는 안 된다. 네. 그래서 FPS라 그래서 퍼스트 퍼슨 슈팅이라 그래서 이렇게 총 쏘는 게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LLL 얼마 전에 공개가 됐거든요. LLL이라는 NC소프트의 신작 보니까 이게 3인칭으로 가다 1인칭으로 또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래픽도 훌륭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 게임 회사들이 게임 본업 말고 뭐 암호화폐 발행, 뭐 NFT 이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그런 게 이렇게 다들 다 잘 된 건 아니에요. NC 소프트는 그걸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항상 조심하는 입장이었어요. 우리가 그거를 하려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올 거다. 그래서 본업에 그냥 굉장히 충실했던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하려면 제대로 할 건데 그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도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고 앞으로 보여줄 게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약세장이 와도 조금 덜 잃고 약세장이 와서 다 내려가는데 뭐 NC소프트만 버티겠습니까? 예. 조금 덜 잃고 운 좋게 강세장이 오면은 조금 더 인덱스 대비 더 수익을 취할 수 있고 그런 점이 좋아서 그런 점을 보고 NC소프트는
조금 사놓고 물론 NC소프트만 사는 거 아니고 다른 업종도 그러니까 다른 업종이나 주식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놨겠지만 그 NC소프트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스타 보니까 지스타를 가셨는데 지스타라고 이제 게임을 전시회, 게임 전시회 같은 곳을 가셨는데 가신 것도 이제 NC소프트 때문에 가신 건가요? 아니요, NC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이번에는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네. 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실제 그만큼 나올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별로 좋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신작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을 준비해놨는데 이 게임들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한번 해보는 거죠. 카카오 게임즈가 주가가 좀 안 좋았는데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카카오 게임즈 신작도 좀 보고 사람들 반응도 좀 보고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정말 제대로 나올 것인지 예. 먼저 좀 체험하고 싶고 예. 그런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던 거죠. 안 좋았던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런칭한 게임들이 성과가 이제 지지부진하고 네. 그리고 주가도 지지부진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임들 중에 신규로 차기작을 준비한다. 그리고 그 네. 차기작이 지스타에서 선보인다. 이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이제 정말 제대로 나올 건지 앞으로 이 회사가 실적과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먼저 체험해 보기 위해서 지스타 갔던 거죠. 가서 보니까 어떻던가요? 생각보다 좋은 게임도 있었고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게임도 있었습니다. 이거 안 될 것 같던데 게임이 혹시 칼리스트 그건가요? 아니요,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줄이 너무 길어서 못 봤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5시까지밖에 안 해가지고 공개된 영상으로 보면 퀄리티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역시나 일단 관심은 장난 아니었다. 그럼 봤던 게임 중에서 그럼 제일 좋았던 건 뭔가요? 저는 카카오 게임즈 RS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플레이도 해보고 근데 저랑 같이 갔던 이제 친구들은 좀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런 의견을 주더라고요. 보통 이제 개별 종목을 선택할 때는 그렇게까지 좀 전시장도 가고 이런 열심히 서치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보네요. 네, 그럼요. 뭐 실적 발표 일정, 앞으로 차기작 그리고 차기작 발표 네. 일정, 차기작이 만약에 런칭이 되면은 그 매출 순위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게임주 말고 다른 업종이 또 있다면 관심 업종이 어떤 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덱스를 좀 추정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런 건 그냥 거의 항상 들고 가는데 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는 근데 비중 조절을 하고 있죠. 주식이 좀 매크로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줄여놓고 좀 좋을 것 같다 그럼 좀 늘려놓고 시가총액 대형주나 아니면 뭐 2차전지 이런 거는